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2021년 한국경제 10대 키워드 5부입니다. 5부 대망의 5부.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R&D랑 뉴딜 인데요.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요. 예, 그렇죠. 일단은 R&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올해 2021년도에 100조 규모가 될 것이다. 진짜 많이 투자한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연구개발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많이. 2000년대 보시면 정부 같은 경우는 한 2.7조 정도 됐다가 2021년에는 몇 주에 20조 는 넘죠? 예,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됐는데 지금은 한 70조 정도 될 것 같고, 외국 지원 합쳐가지고 2021년에는 100조 시대를 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떠냐, 이걸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대단하더라고요. 전하죠. PPP 달러 기준입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입니다. 보시면 X축은 R&D 지출이 GDP 대비 얼마큼이냐 나타내는 거고, Y축은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 리서처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몇 명이냐를 이제 나타낸 건데, 그 우상향 저기 끝에 우리나라가 있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R&D 투자 많이 하고 있고, 또 리서처도 이게 R&D 투자 많이 한 거 알았는데 이게 리서처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다음 그래프 보시면 비즈니스 섹터, 우리 민간에서 정말 R&D 투자 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국가 R&D 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논문을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EU에서 EU 28개국을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구를 한 거예요. 상관관계를 해봤더니 그 R&D 지출이 GDP 기준으로 1%를 늘었을 때 그 경제 성장률이 2.2% 상승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연구 결과로 나왔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자원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R&D 투자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15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얘기 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그 다음에 전공도 그거였고, 그래서 뭐 제가 일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전문가분들도 많이 하고, 또 현업에서도 일해봤고, 그래서 저는 그 오지랖이 넓어요, 여러분. 오지랖이 엄청 넓어서 후배들을 엄청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작가에서 삼성 반도체 간 애들이 많았어요. 이제 반도체 간 애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저 졸업할 때니까 뭐 2007년, 2008년만 해도 핸드폰이 삼성의 원탑이었지, 반도체는 원탑이 아니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많이 팔았지만, 제가 뭐 기준이냐, 그러니까 핸드폰은 PS, 프로피셔링에서 연봉 50% 다 받았는데, 삼성 친구들이 반도체는 뭐 20% 받을 때도 있고 30% 받을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핸드폰은 세트업인 거예요. 누구나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다가 부품만 있으면은. 근데 그다음에 안에 소프트웨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건 좋지는 않고, 우리나라가 OS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핸드폰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고, 반도체는 제가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보면 볼수록 노하우성인 거예요. 노하우성이어갖고, 그러니까 논리가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원탑으로 쳐주는 반도체 연구소 이런 게 잘 없어요. 그 반도체 규모 대비에 비해서는 없다고 보면 돼요. 여전히 최고 연구소는 미국, 유럽에 다 있습니다. 근데 걔네 반도체 안 팔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반도체 공부하고 싶은 미국 친구들이랑 유럽 친구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고요. 우리가 아직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삼성으로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럼 내가 이게 뭘 의미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취업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노가다로 축적한, 근데 그 말이 노가다지, R&D 노가다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렇게 A/B 테스트 같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OE,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해갖고,
이 실험에서 여기서는 가스를 5%만 써보고 여기는 10%만 써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스를 A를 쓰고 여기는 가스를 B를 쓰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나와요. 그럼 원리를 몰라도 삼성은 고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R&D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 출신 엔지니어들은 잘 알아요. 저는 아직도 이제 후배들이 이제 수석 돼가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냐면은 모르는데 소설 쓰고 넘어간 것도 많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왜 따라잡혔냐? 걔네는 이유도 다 알아야 되고 계속 아트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린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망하는 건 진짜 예상된 시나리오고 제가 그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막 남들이 들으면 막 쫄리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조다. 뭐 중국이 뭐 반도체 산업에 뭐 이렇게 10조를 몰아주기로 했다.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고 딱 그 느낌이야. 아 이제 중국이 저거 하면 따라잡히는 거 시간 실제로 문제구나. 그런 분야가 꽤 있으니까. 시간 문제구나. 그랬는데 어때요? 요번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사실상 실패라고 거의 결론이 났어요.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 그때 중국이 제시했던 돈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었어요. 그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R&D에 쏟는 돈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이냐면은 중국이랑 거대한 국가에서 뭐 대학교랑 이런 데 뭐 돈 주고 뭐 여러 군데 많이 줘야 되거든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진짜 돈 되는 거 R&D를 뭐 20조 쏟을 때 중국은 여기저기 그다음에 눈먼 돈이어서 전 중국인 친구들 교수 된 애들도 많은데 직업 윤리의식이 완전 꽝이에요. 뭐 걔네도 좋아지고 있지만 그냥 눈먼 돈이에요. 그거는 걔네들한테. 그게 돈이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반도체는 계속 잘 될 줄 알았고 근데 이거 봐보세요. 잘 되니까 R&D는 진짜 쉼없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 공부를 해보면은 답이 조금 나옵니다. 뭐 어디까지나 예측은 예측이고 모든 걸 완벽하게 뭐 이해할 수는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후배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반도체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찰싹 붙어 있으라고.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왕이고 전 세계 왕이 될 거라고. 이거를 2008년, 9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언제일 때? 핸드폰이 최고일 때. 그러면서 심지어 전 디스플레이 OLED로 갔는데 그때는 심지어 제 학교 선배들도 너 그 디스플레이 망한 거 뭐하러 가냐 막 이랬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LCD로 간 건 아니고 OLED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뭐 따라잡힌다. 제가 2012년에 입사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애플 OLED의 90% 이상을 삼성이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LG가 조금 하고 올해 BOE가 겨우 통과를 했어요. 근데 BOE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AS 제품. AS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OLED도 이렇게 따라잡히는데 오래 걸렸냐? 아직도 안 따라잡히고 있냐? 노하우성이 많아서 그래요. 유기물이 들어가면은 반도체는 다 무기물 공정인데 유기물이 들어가면 이게 매우 어려워져요. 그냥 소자 자체에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 물이랑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박사.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 엄청. 여기도 삼성이 최고 수준의 OLED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개발실에 있어려 봤잖아요.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그냥 노하우성을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삼성에서 심지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중국에서 많이 세벼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노하우성이기 때문에 똑같은 라인을 깔아도 예를 들어 화성에 1라인을 깔고 2라인을 완전 똑같은 스트럭처로 2라인을 옆에 깔죠? 그러면 똑같이 수율이 95%가 아니라 절대 안 그래요. 뭐 하나 바꾸는 순간, 층이 바뀌는 순간. 엄청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엄청 노하우 싸움이고 그 다음에 엄청 빠르고 꼼꼼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렇게 꼼꼼하진 않아요. 빠르긴 한데. 일본 애들은 좀 꼼꼼한데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딱 교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보적이고 제가 예언하면 프레질 하잖아요. 반도체 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가 패권 놓지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민간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 증인으로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버티는 원동력이고 다른 연구 결과들도 실제로 경제 성장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다음 거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총 예산 중에 R&D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게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여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 이제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하고 요즘에 있고, 많이 해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명한 회사죠. 있었잖아요. 여기 유튜브 제가 봐봤거든요. 로봇들이 춤도 추고 춤추는데 백덤블링도 너무 하고 약간 소름 끼치더라. 백덤블링 진짜 잘하잖아요. 너무 그 리듬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이제 나라야. 보면 뭐 미국 기업도 이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딜인데, 우리 저번에 뭐 그린 뉴딜을 우리가 잠깐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언급했으니까 디지털 뉴딜만 좀 보시면, 일단은 뉴딜 사업 총수자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돈을 많이 좀 투자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말을 잘 지었어. 그러니까 DNA, 그러니까 DNA가 D, 데이터, N, 네트워크, AI를 통해서 DNA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국가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신성장산을 유출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가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생산 가능인가 줄어들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국가적 비전을 갖고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방향성은 솔직히 저는 옳다고 봅니다.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잘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디지털 뉴딜을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을 거예요. 스마트 교육. 막상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교육 뭐 준비된 게 별로 없는 거야. 아예 없어, 아예. 그래서 학교마다 기준도 다르고, 어떤 애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 안 한다, 줌을 도입한다, 안 한다, 막 등등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팬데믹 또 오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경험한 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교육 불평등, 교육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의 인프라를 확실히 우리가 다시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 같은 경우 오프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만 이 온라인과 잘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대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것도 코로나 연결된 건데 뭐 스마트 의료 같은 거, 원격 의료 같은 거, 또 우리가 병상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병상이 많은 게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아도 몇 사람 더 와야지 살할 수 있었겠죠? 이런 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기 엄청 낙후됐어요. 원격 의료 분야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을 다 디지털화 시키자. 특히 요즘에는 이제 가상 현실까지 도입해가지고 지형 지물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봐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철도나 수송 관련된 것도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할 거 많네요. 예. 생각해 보면은 뭐 인감 증명서 이런 거 떼러 가잖아 아직도. 그렇죠, 예. 제가 그게 온라인으로 발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몰라요. 그건 팩트예요. 그 사람 만약에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런 거 인감 증명서 같은 거 다 온라인으로 인증해서 보냈으면 좋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 결국에는 뭐 아직 안 되면은 안 돼. 뭐 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다 오프라인에서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그게 다 보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위조될까봐. 디지털은 위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걸 개발을 해야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디지털 뉴 딜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뭐 약간 번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신 박사님하고도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이런 게 깊은 인사이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보니까 우리의 국민의 개인 정보들을 데이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GDP도 올리고 우리 생활도 좋아지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정보, 내 개인 정보, 개인 데이터는 도대체 누구 거예요? 라는 거 이제 고민이 들을 겁니다. 왜냐면 보세요. 뉴딜 사업 무슨 돈을 하고 있죠? 세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놓은 세금을 하고 있어요. 그 세금으로 민간이 해서 부가가치가 냈어. 그 영업이익을 떼돈을 벌어. AI 개발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이득을 얻게 될까? 뭐 이득이 있을 거예요. 공도 창출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우리 데이터로 했으니까 좀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익을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논의가 바로 디지털 세금, 데이터 세금,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OECD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금이 공론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공론화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런 게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고민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하다 보면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뭐 기업은 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고객한테 환원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지만 나중에 잘 된 다음에 준비가 안 돼서 뭔가 나오면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막 하고 있어. 우리는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국가 정책과 또 세금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텐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철학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 우리 기업들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건 올해인데요. 우리가 이만큼 R&D에 투자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 통상자원부인가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뭐 돈 투자했고 혁신선장 3대 신산업 이게 정부가 이렇게 딱 내는 거겠죠. 그래서 혁신선장 3대 신산업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전 잘 모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뭐 수소차와 전기차가 되겠죠.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우리가 R&D랑 뉴딜이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공보다. 여러분 아직도 삼성이 클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메모리를 잘 만드는 겁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저는 TSMC가 삼성보다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영업이익을 더 많이 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거는 공정만 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 삼성이 TSMC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이게 제가 그쪽은 잘 모르거든요. LSI 이쪽은 잘 모르는데 공정이 어렵나? 나는 그게 좀 궁금한데 아무튼 전 따라잡을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설계예요. 설계 자체는 진짜 그거는 노하우성보다도 좀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영역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설계를 갖다가 만드는 걸 잘하는 거지. 그 다음에 메모리는 비메모리보다 훨씬 단순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데 투자하고 하면 아직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여러분 동부 하이텍도 요즘 되게 잘하고 있어요. 동부 하이텍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메모리 같은 거 아니고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거 건 바이 건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대만이 왜 성공했냐면은 삼성은 캐파가 큰 거 아니면 못 받았어요. 근데 대만은 조그만 회사들이 작은 캐파를 다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이쪽 뭐 TSMC 이런 데가 초 강기업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동부하이텍이에요. 동부하이텍이 웨이퍼 작은 걸로 만드는 데인데 생각보다 지금 캐파가 꽉 차갖고 여력이 없을 정도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여기까지 보셨으면 진짜 저희 채널을 좋아해서 봐주신 건데 진짜 이런 거 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국민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풀고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눈먼 돈이 돼요. 중국이 여러분 반도체 굴기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윤리의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다 눈먼 돈이에요. 거긴 눈먼 돈이 아니라 완전 땅에 묻은 돈이에요. 그거는요. 아직도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또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산업혁명 이래갖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애들한테 월급 줬다가 그거를 페이백으로 받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좀 선진국이면은 아예 용납이 안 돼. 이건 진짜 중국 수준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이에요. 저 최근에도 얘기 쓰니까 뭐 아직도 비일비재하죠. 이런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뭐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런 게 저는 불과 저 아는 형은 스카이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4, 5년 전에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때 박사를 받을 때 그 교수의 와이프 논문도 써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쓰레기지. 이게 뭐야 이게 나라가 이게. 네? 그 교수는 막 TV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개판이에요. 응?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이게 돈이 많이 흘러요. 그 다음에 R&D라는 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잖아요. 실물이 아니라 가능성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지면 이 돈은 다 공중으로 분해됩니다. 증발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방송을 보고 이런 거 이거 10,000명 봤으면은 저는 10명이라도 좀 경각심을 갖고 그래 우리 직업 윤리 의식을 올려야지. 국민 윤리 의식을 올려야지. 윤리라는 게 뭐 쓰레기 안 버리고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똑바로 쓰자는 거예요. 돈을 똑바로. 세금이잖아. 네, 세금이니까. 그래서 오늘 고 작가님이랑 오늘 이제 5부 이제 2021 한국 경제 10대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R&D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6부는
After the Pandemic이네요. 네,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6부를 여러분이랑 함께하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